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 대표이사 김명진입니다. 금일 저는 저희 회사의 수요 예측과 관련된 IR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일 순서는 발표 자료를 보듯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적 관점이나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저희 회사의 장점,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저희 회사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고 금일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롤로그 파트입니다. 프롤로그 파트에서는 저희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로의 전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아날로그화 되어 있던 환경을 디지털한 환경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다수의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금융, 교육, 제조, 에너지, 농수산업, 의료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지금 모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디지털화해야 할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이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걸 담을 그릇, 인프라 환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AI하고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클라우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매우 전도 유망한 기술과 비즈니스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이나 구축 유형 등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매우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라는 환경은 데이터 전산소,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물리 기반, 그러니까 단순한 서버 기반의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지금 모두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온프레미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 한 대를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점적인 사용을 하다 보면 성능에 대한 퍼포먼스를 모두 다 쓰지 못하는 것, 비용에 대한 낭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서버에 한 사람이 전문을 하게 되면 실제 CPU, 메모리, 이런 인프라 환경에 대한 성능적인 요소를 약 30%밖에 못 쓰고 70%는 못 쓰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상화 환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논리적으로 하드웨어, 그 다음에 PC 이런 것들을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논리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막 30개의 논리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3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고객이 데이터 센터, 전산소를 보유하고 그 위에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고 스스로 고객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클라우드를 소유하고 쓰는 형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와 반대로 사업자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KT,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위에 스스로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제3자,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가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 이노그리드는 이 측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 사업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장점을 함께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라우드 구축용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노그리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구축 솔루션과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 연계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솔루션 보유 기업이람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시장, 정책 등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저희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많은 그 엣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좀 전망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보시는 것처럼 매해 CAGR 2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고, 맨 왼쪽 아래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전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 왼쪽 위편에 보게 되면 PaaS라고 써있는 PaaS 그리고 IaaS라고 하는 것이 이노그리드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장의 크기의 규모입니다. 이것처럼 직접적인 시장 규모가 매우 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오른쪽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2022년까지 187개, 2027년까지 약 150개에서 160개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 증감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증감 현황을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 센터는 거의 100%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모두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직접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도 매우 클 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 특히나 지금 AI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컴퓨팅 파워를 모두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 시장과 직결되는 솔루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노그리드의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 기술 전망은 전통적인 단순 서버를 운용하는 온프라미스 시장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으로 갔다가, 최근에 이런 GPU 클라우드 시장, 챗GPT, LLM 이런 AI 베이스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전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회자가 되고 매우 큰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장점,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의 장점을 보유한 멀티 클라우드 시장으로 갈 것이 우리에 대한 기술 트렌드에 대한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뿐만 아니고 이노그리드는 미래 트렌드 시장까지 보유한 솔루션에 대한 기술력과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사업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국내에는 IT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AI 법제도는 아마 올해나 내년도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저희 국가는 전세적으로도 이미 클라우드와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도 2015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 발의가 되고, 현재 2023년까지 다양한 법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컴퓨팅 법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매년 3차례,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1차,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 계획, 3차 계획,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이제 4차 계획이 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3년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 1차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기본 환경을 만드는 형태가 1차 연도 내용이었고요. 2차 연도는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전산 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한 번 정도 도입을 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있었고요. 3차 때는 클라우드 머스트 전략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모든 전산 시스템, 즉 공공기관, 중앙부처, 공공대학, 초중고마저도 공공에서 쓰고 있는 모든 IDC 전산센터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 그리고 실제적인 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2030년까지 우리 국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익스펜션, 확장이 할 수 있는 시장 정책 방향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2023년부터 전세적인 트렌드인 AI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거의 99%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적인 성장 전망, 그리고 정책적인 전망,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전망, 서비스 AI에 대한 전망을 필두로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매우 큰 시장 마켓을 형성할 것이고요. 앞으로 15년에 20년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발생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고요. 14페이지입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솔루션 4종을 보유한 클라우드 솔루션 보유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대표이사 소개 자료가 있는데 저는 박사 학위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전문가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지금 클라우드 산업협회 부회장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협회 이런 곳에 모두 이사사를 역임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앞쪽에 이제 법 발의와 기본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법 발의할 때 대표 전문위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 1차, 2차, 3차 때 작성위원, 그 중에 산업분과 기술분과를 맡아서 작성위원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대외적인 환경, 기술, 비즈니스적인 환경,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 난리지를 갖고 있는 전문 경영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16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주 테마 아래 지능형 클라우드 솔루션 부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비스 부문, 사스 매니지드 서비스 부문, 클라우드 전문 컨설팅 부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모자금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가운데 있는 CDC 서비스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기술 특례를 통과를 했고 기술 특례 기업으로서 지능형 클라우드 솔루션 부문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술성 통과를 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러한 5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약 350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350개의 고객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핵심 솔루션 부문입니다. 저희 회사의 솔루션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옵티머스잇, 오픈스택잇, 클라우드잇, SE 클라우드잇, 탭 클라우드잇, 사이다 영역까지 6개의 솔루션을 통합 턴키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솔루션별로도 각각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솔루션 6개가 결합이 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흔히 얘기했던 IDC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IDC가 구성이 되는 풀스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우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땅을 부지를 선정을 하고 땅을 선정한 후에 건물이 올라가고 공조나 네트워크 설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짓기 전에 해야 될 가장 큰 인프라적인 요소고요. 이 이후에 서버까지 들어오고 나서 저희 회사의 6종의 솔루션이 얹어지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즉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구축 솔루션 보유 기업으로 국내에는 유일하게 전 스택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최근 VM웨어, 레드햇 이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VM웨어가 글로벌리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1위의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이 VM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 대표이사인 김명진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달에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실제 2019년 첫 해에 38명의 인원으로 매우 적은 매출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30억 정도의 매출 보유고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현재 2019년 저희가 매출 71억, 그리고 2020년 매출 100억 원, 그리고 2022년 약 140억 원대, 그리고 2023년 현재 온기 결산 기준으로 이미 결산 보고서 나가 있기 때문에 329억, 연평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364%가 증가가 됐고,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 47%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2%의 양적 성장을 보여줬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은 2022년 대비 전년 대비 약 77%의 영업이익률을 개선을 해서 기술 특례 기업으로서는 329억 마이너스. 이 이외에도 현재 2024년 5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190억 원을 가지고 있고, 현재 2024년 6월 반기 기준으로 약 한 28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시장 환경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매출 성장과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을 필두로 올해 많은 경영적 추가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회사가 기술 특례를 통과한 기업인 만큼 어떠한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비즈니스도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2019년 대비 2023년 약 329억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런 형태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약 11가지의 경쟁력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하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즉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이제 멈추게 되면 그 위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들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이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데이터 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솔루션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그 외에는 뱅킹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내부 업무 시스템들이 모두 멈춤으로써 아주 큰 지대한 영향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서비스 레퍼런스를 고객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가장 큰 선택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에 대한 유출은 곧 서비스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특히나 저희 350개의 고객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측면에서 이러한 안정성의 레퍼런스를 얼마나 갖고 있냐, 보안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의 고객 선택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보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노그리드 저희 제품은 국내 대다수의 저희 유사한 솔루션 기업들은 해외 제품을 가져다가 UI, UX를 입히는 형태나 아니면 오픈소스를 기술력 있게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 오픈소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를 못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 이노그리드는 1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체 엔진, 자체 커널,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안적인 요소에 맞게끔 서비스 개발, 솔루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CC 인증 보안 기능 확인서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솔루션에 대한 보안 평가를 수용하는 인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국내에서 저희 이노그리드는 CC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안 기능 확인서도 2종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 또한 국내 최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형태의 인증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솔루션에 대한 레퍼런스 측면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금융,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세청, 교육부에 있는 교육청 18개 데이터 센터 등 아주 큰 대형 데이터 센터에 저희 회사 솔루션이 납품이 되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레퍼런스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고객으로부터 나옴으로써 약 350개의 국내 고객들이 선택한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저희 이노그리드는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을 보유한 엔진, 커널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고 보안적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 인증,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만족을 하는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350개 고객사의 안정적인 현재까지 윈백 사례 없이 모두 24365, 24시간 360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1페이지는 세부 내용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 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잇, 오픈스택잇, SE 클라우드, 테클라우드 요 네 종이 저희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보안 요건을 만족할 뿐더러 특히나 최근에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데이터 센터가 운용이 되고 관제가 되고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레포팅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자에게 제공해주는 AI적 기술이 또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우수한 내용으로 기술 통과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장점들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타이틀은 장표를 보시고 좀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스택 솔루션 라인업 기업. 각 제품을 패키지화해서 단순 오픈소스가 아니고 외산 솔루션을 가져다가 재판매 기업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종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 보유 기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외산의 최고 경쟁자인 VM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기업이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실제적인 경쟁사가 없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안정성, 보안을 위해서 10년 동안 만든 기술에 대한 지재권. 이 뜻은 이 지재권이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약 200여 개가 넘는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 진입 장벽을 철저히 만들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이고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우리의 핵심 내용들을 보유할 수 있는 지식장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 특허 등록 출원이 약 10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수상,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수상,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수상 등을 통해서 19개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25개의 상표 등록,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클라우드 부문에서 약 130개, 특히나 인증 파트 부분 뒤쪽에서 좀 강조를 드리는데 27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 200여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그냥 제품만 만들고 패키지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국가로부터 공신력 있게,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제품의 우수성을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솔루션 부문에 있어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CC 인증, 클라우드 제품 보시는 것처럼 이 CC 인증은 디폴트, 그러니까 강제 조항입니다. 우리 국가의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CC 인증과 보안 기능 확인서가 있는 제품만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산 제품과 우리 이노그리드 제품만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제품에 저희 클라우드, 오픈스택, 테클라우드, SE 클라우드 이 모든 내종은 GS 인증, 굿 서비스 인증을 모두 받고 있고요. Kpass, 쿠베르네테스 적합성 인증, 또 외국에서 만들어주는 쿠베르네테스 적합성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네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시장, 기술적 트렌드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 중에 네이티브 클라우드 관련된 인증인데, 이는 네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성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K파스, 쿠베르네테스, 또 쿠베르네테스 적합성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등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모든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저희 회사가 작년에 약 3년간 준비를 했던 부문 중에 솔루션 인증, 서비스 인증에서 벗어나 우리 이노그리드 중소기업 최초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IaaS CSAP 인증이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증을 지난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뜻은 솔루션도 공식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고,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운용하고 공공의 클라우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데이터 센터 인증까지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의 공모자금의 대다수의 사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엣지 데이터 센터를 확산함으로써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기술, 인증, 그리고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성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자금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사업을 준비를 잘하면 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레퍼런스가 고객이 250개, 350개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 인구가 얼마나 또 대형 레퍼런스이냐. 저희 회사는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다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대 트래픽이 있는 관세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 업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제 통관, 그다음에 그 인천국제공항사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항만공사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해외 대외 구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업무에 대한 모든 물류회사들도 이 관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세청, 그리고 초, 중, 고, 그리고 수능, 그리고 교수, 학습, 그리고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모든 홈페이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대형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 18개 데이터 센터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관세청, 캐리스의 표준 플랫폼으로서 결정이 돼서 현재 데이터 센터를 무리 없이 24시간 360일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표준 플랫폼으로서의 제품으로서 선정이 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서울특별시, 그리고 뭐 부산시, 특히나 이런 공공과 지자체에도 있지만 왼쪽 맨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우리금융그룹, 그리고 대구은행, 그리고 DBINC 등 이런 대형 금융지주, 대형 금융회사에서도 저희 중소기업을 설정할 정도로 저희 회사는 이제는 안정성과 기술을 입증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것처럼 2023년 누적 계약 대비 외산을 이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대형 사이트들, 공공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대학, 민간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우량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우량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토종 클라우드 1세대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대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만천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회사는 솔루션을 구축을 중심으로 앞뒤에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 비즈니스들이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설계, 컨설팅, 솔루션 납품, 운용, 유지 보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용까지 전체 프로세스, 또 전체 비즈니스를 모두 영위하는 A to Z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IPO 1호 기업을 가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증가율을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그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단순 양적인 증가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클라우드 용역, 커스터마이징,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유지 보수,
상품, 퍼블릭 서비스 등 클라우드 전 분야에서 골고루 매출이 시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VMware를 대체할 수 있는 외산 유의를 이길 수 있는 국내 기업으로서 클라우드와 관련되는 솔루션 직접 연계 부분이 솔루션과 클라우드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유지보수 영역 3개가 솔루션 직접 매출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단순 프로젝트 베이스의 SI 기업하고는 매출에 대한 구성, 사업의 영역이 전혀 다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커링 매출이라서 반복 순환 매출입니다. 클라우드는 특성상 한번 제품이 고객에게 납품하게 되면 서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라이센스를 받는 정책입니다. 즉 초기에 고객이 10대의 서버를 구매를 하면 솔루션을 서버 10대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한 대가 늘 때마다 추가적인 라이센스 피를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의 무상 유지 보수가 끝나면 유상 유지 보수 단계로 변화가 되어 있고요. 최초 솔루션 도입 비용의 10에서 약 15%에 대한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 리커링 매출. 한 번 고객은 저희 회사가 단 한 번 아직까지 윈백 사례가 없고 솔루션에 대한 최초 납품 이후 유지 보수 그리고 확장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주요 리커링 사례를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저희가 1차 나이스 서비스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매해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그리고 불과 지난달에 AI 교과서 학습 사업이라는 것까지 수주해서 제품이 공급이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 2022년, 2023년에 신규 사업, 구축 사업들 그리고 우리금융도 2021년 수주 후에 2022년, 2023년 연속 사업 이런 것처럼 리커링 사례가 매우 뚜렷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 매출에 대한 창출력으로서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에 이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노그리드는 자체 기술력, 자체 엔진을 보유함으로써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보안 인증을 모두 만족을 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적 요소를 더한 사람의 개입 없는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들을 녹임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또 편한 기능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고 약 350개 고객사로부터 그 기술력과 실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저희가 담보받았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이뤘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적 성과 그리고 기술적 성과, 고객 성과를 가지고 공모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 전략을 보일지에 대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왼쪽 클라우드잇, 오픈스택이 탭클라우드, SE 클라우드. 클라우드잇과 오픈스택잇은 경쟁 상대는 외산의 VMware, 레드햇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경쟁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탭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CM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A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레드햇이라고 하는 글로벌 절대 강자와 국내 그리고 3개 회사의 국내에 존재하는 솔루션 3개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솔루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입률, 최근에 제안과 저희 회사의 제품을 선정해주는 그 결과를 그 공공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수주 레이시오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350개 고객 중에 약 65%가 공공 고객이고요. 35%가 민수 영역,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 클라우드에서 리더십을 확보를 하고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먼저 리더십을 확보한 후에 민간 금융 해외로 확산할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해 1월부터 글로벌 VM웨어였던 VM웨어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 그 매각이 되면서 코스트 정책을 통해서 약 40%의 코스트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이센스 정책을 우리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퍼펙추얼 라이센스에서 서브스크립션 매년 단위로 받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40%의 가격 상승력을 있음으로써 전국적으로 금융권, 공공권에서 이 VM웨어를 대체할 제품을 찾고 있고, 실제 저희 회사에 많은 문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윈백 사례, 그리고 지금 VM웨어 대체 제품으로서 저희 회사 제품들이 많은 그 영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산과 직접적인 경쟁에서 저희 회사가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민간 금융 해외로의 전방위적 영역 확산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 부분에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짓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두 가지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희 회사 제품을 넣음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서 라이센스 피를 받는 형태의 기존 전통적인 산업.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용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자로서 나가는 모습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아주 큰 메이저 스케일,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100메가와트, 뭐 20메가와트 큰 몇십만 대, 몇백만 대가 들어가는 서버의 하이퍼스케일 센터가 아니고요.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렉 기준으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수준의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요구가,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아마도 공공에서는 약 2027년까지 약 50개 정도의 자체, 지자체,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수 영역은 약 70개에서 80개 정도. 여기에 필요하고 엣지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CMP 솔루션 및 공공 솔루션, 저희 회사의 그 솔루션 납품을 주요 타겟으로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는 아까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남이 만든 데이터 센터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보자.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취득했던 CSAP EAS 데이터 센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공모자금을 통해서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제 약 한 개 사이트당 30억 정도씩 해서 6개 정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레퍼런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클라우디버스 신규 사업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쪽에 단순 클라우드 구축, 운영, 솔루션 공급, 유지 보수 등의 기본 사업을 필두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의 확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유니버스 관제 플랫폼, 지금은 직접적인 고객이 운용보다는 서드파티 오퍼레이션,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데이터 센터 운용 관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운용도 있지만 관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돌고 있는 서버들이 죽고 있는지, 클라우드 자산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위에서 서비스가 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사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등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A to Z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관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테크라이즈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유니버스 관제 플랫폼을 작년 7월 달에 오픈을 해서 저희 자사 5층에 관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점점 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최고 기업들인 보안 기업들과 보안 관제가 포함해서 관제에 대한 풀스택 영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클라우드 관제 비즈니스, 요 두 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능력,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능력을 포함을 해서 웹3,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클라우드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세 가지 환경에 대한 신규 비즈니스를 추가함으로써 저희 회사의 가이던스, 앞으로 2025년까지의 2026년까지 가이던스를 지키기 위해서 신규 비즈니스도 모두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추정 매출 및 손익 부분입니다.
2024년 400억, 그리고 2025년 528억, 그리고 2026년 669억, 영업이익률 31.5%를 목표로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50개의 기존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전 영역에서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배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 유지 보수, 리커링 매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나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을 토대로 저희 회사는 31%에 대한 영업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큰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정책적이나 법적이나 그 제도적인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향력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노그리드는 준비된 기술, 또 준비된 보안 인증 등을 통해서 외산 대체율 1순위 기업으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약 50%를 전망한 기술 전문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보안적 요건을 만족한 보안 인증, 그리고 최근에 인증받은 클라우드 이아스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용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CSAP 이아스 인증을 국산 최초 중소기업으로 받은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50개의 대형 레퍼런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의 이러한 매출 선순환적인 구조를 보유한 기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2026년 매출액 670억, 영업이익률 31.5%,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